이모인 선생님, 척하세요. 뒤에 놈들이 이모인 따라오고 척하세요. 있으니까. 낯선 남자가 강은서 회장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그의 거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아섰죠. 강 회장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 여자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골목 끝에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하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회장이 이런 누추한 뒷골목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흘 전 서울 강남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에는 명품 옷을 입은 손님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50대 중반의 강은서 회장은 어두운 선글라스를 낀 채 호텔 앞에 섰죠. 최근 식자재 납품업체 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익명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낡은 발렛 유니폼을 입은 청년 한 명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손님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2348 5678. 청년은 번호를 메모하고는 주차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채 10m도 못 가서 뒤에서 고급 세단이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아, 거기 발렛. 왜 내 차는 안 가져와? 내가 먼저 불렀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청년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즉, 이런 호텔에 이따위 알바를 쓰니까 수준이 떨어지지.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묵묵히 주차장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호텔에서 직원이 저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지금은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청년이 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더니 또다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물기가 묻었잖아. 이것도 제대로 못 닦아? 팁은 없어. 남자는 청년의 손에 쥐어주려던 10,000원짜리를 도로 주머니에 넣고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청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유니폼에 젖은 머리, 거친 손. 하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죠. 그 순간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받은 그의 얼굴. 강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까지.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강민수와 판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강 회장은 선글라스 너머로 청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녀의 시선도 모른 채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죠.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청년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그녀는 비서에게 호텔 발렛 직원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파일 속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죠. 이준혁? 24살. 계약직 발렛. 사진 속 청년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파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알아봐. 이 직원이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전부 다. 하지만 회장님,
물어보지 말고 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조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준혁은 고아 출신으로 보육원에서 자랐고 현재 구로구 지하 단칸방에서 새벽 배달과 발렛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고아라니. 그렇다면 혹시 그날 저녁 강 회장은 구로구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에 섰습니다. 습기 찬 지하 계단, 깨진 전구, 곰팡이 냄새. 충격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 위에서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패딩에 무거운 배달 가방을 맨 채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죠. 강 회장은 황급히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준혁은 지하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창문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이불과 전기장판이 전부인 좁은 방. 준혁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잃어버린 아들이라면 금지옥 옆 귀하게 자랐어야 할 아이가 이렇게 춥고 배고프다면? 준우야, 혹시 너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했죠.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이 청년을 지켜보기로. 그날 밤부터 강 회장의 은밀한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늦은 밤, 강 회장은 호텔 앞에서 준혁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를 지켜본 지 벌써 사흘째였죠. 바로 그때 주차장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취객이 여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고 준혁이 달려가 제지했습니다. 순간 취객이 준혁의 팔을 움켜잡았고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셔츠 소매가 찢겨나갔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준혁의 왼팔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화상 흉터. 마치 불에 녹아내린 듯 뒤틀리고 울퉁불퉁한 살같이 가로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손목부터 팔꿈치를 넘어 어깨까지 이어진 끔찍한 상처였습니다. 아! 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호텔 화재 때 4살 민준이가 왼팔에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던 날, 병원 의사가 평생 흉터가 남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던 날, 손목부터 어깨까지 왼팔 전체를 덮은 붉은 화상. 강 회장은 밤새 아이의 병실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흉터가 남지 않게 해달라고, 아이가 평생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틀 후 아이가 실종되었죠. 화상 치료도 제대로 못해준 채 영영. 준혁은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보기 흉해서 죄송합니다. 강 회장이 차에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걸었습니다. 그 흉터, 언제 다친 거니? 어릴 때래요. 기억은 안 나고요. 보육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대요. 보육원에 오기 전부터?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핀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너무 닮았어. 위치도 모양도. 강 회장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차에 올라 출발했죠. 차 안에서 강 회장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왼팔 화상. 보육원에 오기 전부터 남편과 똑같은 얼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 또 잃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유전자 검사 의뢰해. 비밀 보장되는 곳으로. 그리고 내 아들 지킬 경호팀 꾸려. 지금 당장.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호텔 직원 식당. 강 회장은 준혁이 낡은 도시락을 들고 구석에 앉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따뜻한 식판을 봤는데 그만 혼자였죠. 혼자 먹기 심심하지 않아? 같이 먹어도 될까? 준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명함을 준 그 여자였죠. 강 회장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당 음식은 안 먹나? 직원 식비는 월급에서 공제되거든요. 아껴야 해서요. 강 회장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호텔에서 자신의 아들이 밥값을 아끼고 있다니. 원래 발렛 일하던 사람이야? 아니요.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명문 요리학교 수석 입학했었거든요. 교수님들이 재능 있다고 하셨죠. 준혁의 눈빛이 반짝였다가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졸업하면 호텔 주방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 레스토랑도 열 수 있다고. 3학년 때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어요. 선배 박재훈이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써서 50명이 병원에 실려갔죠.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제가 말렸어요. 그 재료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오히려 저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그 선배 아버지가 박동철,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이었거든요.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국 저만 퇴학당했어요. 요리사 자격 박탈에 정과자까지 됐죠.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동철이 제가 취직하는 곳마다 전화 걸어서 다 잘렸어요. 공장도 식당도요. 입막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실 밝힐까봐. 준혁은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식욕이 사라진 모양이었죠. 이제는 체념했어요. 발렛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아니야.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총각 잘못이 아니야. 준혁은 강 회장의 눈에서 이상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나 믿어도 돼.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동철, 박재훈 부자. 뼈부터 발끝까지 다 뒤져. 비리 하나라도 놓치지 마. 강 회장의 눈빛에 서리빨이 섰습니다. 내 아들의 꿈을 짓밟은 놈들. 용서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은 호텔 1층 베이커리 앞에 섰습니다. 쇼윈도 너머로 하얀 파티시에 복장의 젊은 여성이 케이크를 장식하고 있었죠. 이름표에는 윤서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 그는 뛰어와 베이커리 문을 두드렸죠.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강 회장은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너 파티시에 됐어? 응. 너 때문에 배웠어. 내가 요리사 꿈 접었을 때 너무 억울해서. 서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서아는 USB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모았어. 박동철 업체 유통기한 조작 증거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서아가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렇게 착한 아이가 내 아들 곁에 있었구나.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아 씨, 장태윤 상무님이 부르십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아는 USB를 준혁에게 쥐어주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도 뒤따랐습니다. 30층 경영지원실. 장태윤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강 회장의 이모부이자
호텔 경영권을 노리는 야심가였죠. 상무님 부르셨습니까? 장태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윤서아 씨, 최근 발렛 직원이랑 자주 어울린다면서? 이준혁이라는 친구 말이야. 그냥 아는 사이예요. 어디 출신이지? 고아원이요. 가족은 없고요. 고아원? 장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이는 24이요. 장태윤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24이면 20년 전 4살. 사라진 강민준과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그 친구 사진?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상무님 무슨 일입니까? 강 회장이었습니다. 아, 회장님. 신입 직원 관리 차원에서 직원 사생활까지 캐물을 필요 있습니까? 윤 씨, 나가봐요. 서아가 나갔습니다. 방에는 이모부와 조카딸만 남았습니다. 요새 왜 이러세요? 발렛 직원한테까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내 호텔 직원 챙기는 게 이상합니까? 강 회장은 차갑게 쏘아붙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온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태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준혁을 눈여겨본다면. 강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호팀 준혁 씨 주변 경계 강화. 즉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 회장은 병원 검사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준혁의 커피잔과 머리카락 샘플, 그리고 자신의 혈액. 봉투를 뜯었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9%.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였구나. 20년 동안 찾던 아들.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호텔에서 발렛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강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다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바로 그때 김비서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장태윤 상무가 주차장에서 준혁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 준혁은 차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 장태윤이었습니다. 그는 준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 죽은 강민수 회장과 똑같았습니다. 장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납치해 고속도로에 버렸던 그 4살 아이. 설마 살아 돌아올 줄은. 몇 살이지? 24입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고아원 출신이에요. 장태윤은 확신했습니다. 강민준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 수고해. 그는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30분 후 고급바. 장태윤은 박동철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네. 강민준이 돌아왔어. 20년 전 그 꼬마 말이야. 박동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호텔 발렛으로 일하고 있더군. 강 회장이 벌써 알아챈 것 같아. 유전자 검사까지 했을 거야. 박동철은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럼 우리 끝장이야. 방화도 납치도 다 들통나. 장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없애야 해. 주방가스 폭발 사고로 꾸미지. 자네 아들 박재훈이 밸브 조작하면 돼. 박동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하지.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은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이준혁 씨 주변에 경호원 3명 배치. 24시간 감시하고 수상한 움직임 있으면 즉시 보고해. 네, 회장님.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뺏기지 않아. 내 아들 반드시 지킬 거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호텔 주방. 준혁은 퇴근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바로 그때 주방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훈이 밸브를 조작한 것이었죠. 주방 밖에서는 경호원이 CCTV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주방에 수상한 놈이 가스 밸브를 만졌습니다. 가스다. 당장 주방으로. 경호원들이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주방 안. 준혁은 냉장고에서 나와 식자재 목록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를 찌르는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준혁이 황급히 환기구를 열려는 순간 주방 한쪽에서 전기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화광?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폭풍에 휩쓸려 벽에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문이 박살나며 경호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준혁 씨, 정신 차리세요. 경호팀장이 준혁을 부축해 끌고 나왔습니다. 주방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큰 상처가 있었고 머리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30분 후 병원 응급실. 강 회장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우리 아들,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수술 중이십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또. 김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CCTV에 박재훈이 찍혔습니다. 가스밸브 조작하는 장면까지 전부요.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아직입니다. 회장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좋아. 신고하지 마. 대신 증거는 전부 확보해둬.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동철 회사 비리 자료, 서아 씨가 준 USB 자료, 20년 전 화재 사건 기록 전부 정리해. 변호사팀 소집하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거야. 그 자리에서 전부 끝낼 거야. 네, 회장님. 강 회장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장태윤. 박동철. 너희들이 내 아들한테 한 짓 100배로 갚아줄 테니까.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장태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떴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제 아들 강민준,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 일치합니다. 장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재훈이 가스밸브를 조작하는 장면, 폭발, 피 흘리는 준혁. 문이 열리며 늙은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호텔 운전기사 김기철이었습니다. 김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20년 전 장태윤 상무가 저한테 시켰습니다. 화재 틈을 타 4살짜리 도련님을 납치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라고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말기 암 선고받고 나니 양심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 회장은 추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20년 전 방화 증거, 장상무 계좌 입금 내역, 박동철 회사 유통기한 조작 증거, 식중독 은폐 녹취록. 모두 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장태윤, 박동철, 박재훈, 살인미수, 방화,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 사람은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주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강민준을 총주방장으로 임명합니다. 요리사 자격도 회복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달 후 호텔 옥상 정원. 준혁은 하얀 주방장 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배고프지? 네,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강 회장이 만든 소박한 집밥이었습니다. 20년 만이야. 서툴러도 이해해줘. 옆에는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호텔 제과장이었죠. 준혁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강 회장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